보시죠. 지금 그 질문은 적어 주셨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지금 올려달라고 하다가 만약에 그게 수용이 안 되면은 갱신요건 행사 뭐 거절하겠다, 자기 들어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은 일단은 현행법 하에서는 뭐 합법적인 행동이죠. 네. 네, 그러니까요. 아, 합법적이라는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과연 들어올 진정한 의사가 있느냐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의심하는 것처럼 네, 의심하는 건 정말 들어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의심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게 만약에 들어올 의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행동 자체 예를 들면 뭐 1억 5천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나 만약에 안 되면은 나 들어갈 거예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부분은 적법한 거예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아까 뭐 로톡에서 변호사들이 잘 모른다 그랬는데 네.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이 부분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여러 번 봤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저기 당신이 1억 얼마를 올려준다 그러면 내가 안 들어가고 저기 뭐 이제 그 돈을 준 다음에 안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 이게 자기가 꼭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 그거를 말한 거라서 그거는 적법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상황 자체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이거 들어온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닌가? 그죠? 그렇게 네, 이제 의심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올려주면은 안 들어가고 1억 5천만 원 인상이 안 되게 되면 나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실거주가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법의 어떤 그 본질하고는 틀린 거예요. 네, 법에서는 그냥 실거주 의사거든요. 네. 자기가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기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법을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2년을 자기가 실거주를 해야지 만일에 그 이전에 뭐 다른 사람한테 더 예. 높여서 임대를 했거나 매매를 했거나 이러면 그거는 저기 실거주를 안 하고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법을 뭐 봤는데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 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법에는 실거주 의사 없이 이제 실거주를 빙자해가지고 세입자 내보내게 되면 손해배상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법이 약간 이제 엉성하게 애매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세입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인의 실거주를 믿고 나갔는데 네, 임대인이 자기가 살다가 1년 반 만에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줬다. 네, 그러는 부분이 과연 그 손해배상 대상이냐라고 네. 하게 되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잠깐 들어보세요. 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법에서 그 손해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네, 그 실거주 의사가 없이 실거주 하겠다고 해서 세입자를 그냥 내보내면서 네, 갱신 청구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부분을 이제 손해배상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라고 해서 의사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네, 자기가 뭐 갑자기 뭔가 이렇게 뭐 병이 생겨가지고 네, 어디 다른데 요양을 간다거나 네. 아니면 뭐 외국으로 이주를 간다거나 하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타당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지. 2년을 채웠다 안 채웠다 그런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법의 해석이라든지 이제 분쟁 여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제 법에서 판단할 때는 그 손해배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네,
들어와서 산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지금 아까 2년 말씀하셨는데 2년을 만약 1년밖에 안 됐다. 심지어는 6개월밖에 안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짧으면 짧을수록 그 손해배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커져요. 예,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채웠냐 안 채웠냐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아까 카톡 하면서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걸 이제 법에 실무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하는 부분에서 그 이제 법의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 되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법 자체가. 근데 그걸 이제 일반인들이나 뭐 학교에서 그냥 그 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재판하면서 실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떤 항변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기 때문에 저처럼 그 말씀드리는 게 맞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이게 워낙 이게 지금 질문도 많이 받고 주변에 이제 뭐 상의도 많이 하는데 결론은 이제 세입자가 이런 거잖아요. 그게 법적인 부분하고 제가 이제 사회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사회 경제적인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가야 그게 법이 분쟁이 없는데 세입자 보고 이제 2년 갱신 요구권을 주고 다만 임대인 그 실거주 부분을 어떻게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법에서는 실거주 하면은 그 갱신 요구권 안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 이게 이제 법인데요. 사회 경제적으로는 지금 그 정부가 지금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보증금이 뛰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 이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서 그 취할 수 있는 행동이 그냥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안 나가고. 그렇죠. 명도 소송을 하겠죠, 그죠? 근데 명도 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는 게 제가 이거 상담 마치고 제가 쓴 칼럼 같은 거 안 읽어보셨죠? 예, 상담 요 그 칼럼을 많이 썼어요, 벌써. 그래서 칼럼 같은 것도 좀 몇 개 올려드릴 텐데 그러면 소송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세입자가 그 나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돈 문제거든요, 이게. 그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시원하게 못 나가주는 거고, 또 만약에 재판에서 내가 그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페널티가 있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다 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판을 갔을 때 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명도 소송이 되잖아요. 우리가 안 나갈 때. 그러면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 나는 내가 실거주 한다고 했는데도 실거주 또 할 건데도 세입자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뭐 명도 의무가 있고 또 뭐 심지어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은 사실은 뭐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할지 안 할지를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저 임대인이 보인 태도가 보증금 올려달라고 그랬다가 관찰이 안 되니까 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나는 그 집주인의 진위를 못 믿겠다. 그래서 버티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 이제 이걸 그 판단을 할 때 참 이게 재판이 웃긴 재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통 과거에 벌어진 일을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그 원금을 주고 그다음에 그 약속한 이자를 주고 하는 과거에 벌어진 일을 판단하는 게 보통은 재판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그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임대차 보호법의 이 실거주 부분은 앞으로 들어올 거냐 말 거냐 앞으로 들어올 거냐 말 거냐를 판사가 짐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냐면
원고 이제 임대인 쪽에 네. 그 세입자가 지금 잘 못 믿겠다고 하는데 네. 그 한번 증거를 한번 제출해 보세요. 본인이 이렇게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그러면 이제 주저리 제출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뭐 임대차 만기가 뭐 이렇고 지금 뭐 저 세금 때문에 지금 뭐 자기 실거주 해야 되고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란 게 뭐 아시다시피 몇 개월 가거든요, 그게. 그런 심리가. 그러면서 이게 좀 그 제가 이제 판사라고 해볼게요. 그 이 좀 불명확하다. 응? 당신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가 처음에 또 뭐 보증금 올려달라고 그랬다가 또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불명확하니까 그냥 그 다 접어두고 지금부터 한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냥 나가는 게 어떠냐. 나가는 걸로 조정하자. 그 대신 소송 비용 같은 거는 없는 걸로 하자. 요런 식의 해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돼서 만약에 만기가 이제 뭐 만기 이후에 재판해가지고 그 실제로 나가는 시간은 한 뭐 만기 이후 한 6개월이나 1년 그 사이 정도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담은 임차인으로서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소송 비용을 뭐 원고 부담 아니 피고 부담을 임차인 부담을 한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한 사안이라서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이 그냥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버티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인이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럴듯 하긴 한 것 같은데 믿고는 싶은데 믿고 싶진 않다. 그럴듯 한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인정하기는 싫다. 뭐 이런 식이야 이제 태도. 그러면 법대로 그냥 하세요. 내가 법에서 그냥 대응할게요.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도 별로 그렇게 세입자한테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좀 법도 엉성하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보증금이 급등하는 상황이 되니 겹치 놓으니까 소송이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지금 폭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좀? 예, 예. 네. 사모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게 이제 돈을 지금 올려줄 수 있는 형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더라도 이제 전제는 돈을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올려주고 그냥 지금 보증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양해해 주겠느냐라고 할 때 그냥 예를 들면 그 임대인이 그냥 1개월만 더 있어요. 이렇게는 아마 할 거예요. 왜냐면 본인도 지금 그 임차인하고 뭐 갈등 상황에서 지금이야 뭐 막 이렇게 뭐 재판을 하겠다고 길길이 하지만 막상 재판을 한다는 거는 재판을 시작하는 사람이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소송 비용도 내야 되고 뭐 변호사도 또 선임해야 되나 이런 그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막막하단 말이에요, 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제한이 이제 1개월 정도면 아마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도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일 거 아닙니까? 따져보세요. 이게 왜
사회 경제적인 부분하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돈이 1억 5천이면 1년이면은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돈으로 따지면 그 가치가 지금 1억의 가치가 그 연간 이자를 얼마겠습니까? 500도 안 되잖아요. 뭐 300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1억 5천 정도면은 그 1년 가치가 한 450, 400만 원? 요 정도 남짓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재판 해가지고 자기가 이겨서 뭐 그런 그런 돈을 벌겠다고 1년 치면은 1년 400만 원 벌겠다고 뭔가를 재판하기에 돈 들여서 하기가 참 애매한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한 6개월은 뭐 그냥 공짜로 있고 뭐 6개월은 나머지는 뭐 20만 원씩 드릴게요 라든지 합의를 좀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지금 뭐 400만 원 이런 돈들이 분명히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막 1억 5천씩 올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뭐 금액이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증금이란 게 나중에 받아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뭐 말해 악을 쓰고 재판할 부분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해서 좋은 그래도 이제 정말 뭐 유도리가 없고 뭐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주인이라 그러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재판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나 뭐 더 할지 재판 내가 그러면 대응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요. 예, 그래요. 또 이제 요 통화 끝나고 혹시 또 뭐 제가 뭐 자료 같은 것도 좀 올리겠습니다만 제 칼럼 같은 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단톡방에 글을 올려놓으세요. 그럼 제가 답변도 조금씩 해드릴게요. 예. 그래, 우리 아까 저 오리엔지 하신 분이 아들이 분이구나. 옆에서. 아, 그래요. 예. 예,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네. 이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호사 간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네. 들어가세요.